오늘은 최만식의 논 이야기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46년,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을 했죠. 자, 1946년 해방문학선집이라는 문학선집, 소설집에 실린 단편 소설로 광복 직후 과도기적 사회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일제의 토지 정책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해방 직후 토지 소유 문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사 교과서에도 나올 거예요. 그죠? 무상몰수 무상분배냐 아니면 무상몰수 유상분배냐 뭐 이런 거요. 이 작품은 농민을 수탈하는 사회제도가 해방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작가의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즉 땅을 갖고 싶다는 농민의 소망을 저버린 정부의 토지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식도 함께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발단 광복 직후, 자, 그러니까 8.15 광복 직후 일본인들이 쫓겨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덕문은, 자, 한덕문이라고도 하고 한생원이라고도 하고, 자, 중심인물이에요. 자신이 일본인에게 과거에 팔았던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푼다. 뭐 요약은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이 기대감이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논리가 있겠죠. 그 논리가 없어요. 무논리의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황당하기는 합니다.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 전개 부분 보겠습니다. 한덕문은 구한말 고을원님이 한생원의 아버지가 동학의 잔당에 가담하였다는 누명을 씌워 한생원의 논을 빼앗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 그러니까는 지금 뭐예요? 여기서 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역순행적 구성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회상의 관점을, 시점을, 방법을 통해서 역순행적이다. 다음에 위기 보겠습니다. 한생원은 술과 노름 그리고 살림을 하느라 진비 때문에 남은 논 7마지기마저도 일본인 길천에게 팔아넘깁니다. 한덕문은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시세가 올라버린 논을 되살 수 없게 되자 뒤늦게 후회를 하였지만, 그러니까는 이거네. 자기 논 7마지기를 비싼 값에 팔아. 그래서 빚을 갚아.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이 남을 거 아니야. 남은 돈 가지고 싼 논을 사야지. 그러면 뭐야? 오, 이건 꼭 먹고 알 먹고네. 손해보는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자기만 비싸게 파나? 남들도 비싸게 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살 때는 싸지나? 똑같이 비싼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물러가면 땅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면, 땅판? 판 땅을, 그렇지. 일본인들이 물러가면 판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큰소리치고 호언장담이네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허황된 생각을 비웃는다. 그렇죠. 일본인이 물러간다고 자기가 판 땅이 자기 땅이 되나? 요것도 또 웃겨요. 자, 절정 부분 보겠습니다. 절정 부분. 한생원은 일본인이 물러가면 땅은 그 전 임자, 즉 자기 자신이 되겠죠? 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지만 땅은 이미 영남이라는 인물의 손에 넘어갔고 논마저 나라가 관리하게 되어 돈을 내고 다시 사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 자, 논마저 나라가 관리하게 되어 돈을 내고 다시 사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 직후에 있었던 토지 정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결말 보겠습니다. 결말. 한덕문은 자신을 나라 없는 백성이라고 하며 독립되던 날 만세 안 부르기를 잘했다고 혼잣말을 하면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 작품은 단편소설이에요. 그래서 읽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있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읽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자소설이고요. 사회소설이다.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누구의 입장에서, 한덕문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역순행적 구성이고요. 역전적 구성 내지는 입체적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의 토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고 있다. 자, 그래서 해방 직후 사회상을 어떻게 풍자적으로 제시하며 어떤 태도로, 냉소적인 태도로 묘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해방 직후의 사회상을 인물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작품 속에 사회상이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일단 구한말이에요. 구한말에는 김암호라는 원이 사또가 동학의 잔당을 비질하듯 잡아 죽여버립니다. 와우, 비질하듯 잡아 죽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매우 잔혹하게 잔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자,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라는 평가를 내리죠. 그러면서 뭐에? 한태수, 한생원의 아버지가 동원으로 붙잡혀가 옥에 갇혀버립니다. 헐, 동학에 가담하였다는 죄목으로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야, 너무 잔인하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자, 원과 토반, 아전이 있어서 토색질이나 하고 붙잡아 때리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 채 하고 하는 나라예요. 아, 뭐라고? 백성은 죽어야 모른 채를 하고 하는 나라. 이게 바로 사회죠. 구한말 사회에 대한 어떤 평가예요, 평가. 자, 에 대한 백성으로 살아보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거는 나라 같지 않은 나라 속에서 살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네요. 자, 일제시대. 일제시대는 뭐냐? 전쟁이 끝났으니까 말이지. 벼 공출을 비롯하여 솔뿌리 공출, 마초 공출, 채소 공출, 가지가지의 그 억울하고 성가신 공출이 없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건 전쟁이 끝났으니까 없어진 거지,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어때요? 이런 것들이 무진장 많았다는 거죠. 자, 일제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공출이 있었네요. 그리고 뭡니까? 그렇지, 조선 사람들에게 개 대야지 대접을 하고 공출을 내어라, 칭용을 나가거라, 야미를 하지 마라 하면서 복가되고, 자, 이게 한 단어로 끝장냈다. 복가되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다. 아, 나는 일본 백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물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결국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고통이나 주자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네요. 매우 냉소적인 그런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세금이나 뜯어가고 뭐 이런 거죠. 뭐 광복후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광복후는 혼란해요. 그래서 이 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이 되어가지고 일본인의 재산을 부당히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허다하였다. 한마디로 혼란한 나라예요. 근데 혼란하기만 해? 아니야. 일본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들에게 도로 팔아. 쫓겨난 것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생원이 보기에는 뭐예요?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생원은 한마디 하죠. 뭐라고? 일 없네. 오늘부터 나는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네.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한 땅을 뺏어서 팔아먹는 게 나라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한생원이란 인물은 구한말, 조선 말기나 일제시대나 아니면 광복후나 나라를 인정하지 않네요. 두 번째, 이중풍자의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중풍자니까 막 풍자가 두 번 나오나 봐요.
아니면 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면 두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라고 봐도 되겠네요. 잠깐 볼까요? 일단 풍자라고 하는 걸 봅시다. 풍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18세기 이후 서양 문학에서 나타난 것이다. 풍자는 사회가 이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 즉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하부 구조, 피지배계층이 상부 구조, 상부 지배계층이 되겠죠. 지배계층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약자가 강자를 공격하고 비판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 수단에 웃음이 들어가는 거, 그걸 우리는 풍자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상부계층이 하부계층을 공격하는 거는, 그거는 핍박이죠. 그건 조롱이죠. 그건 풍자가 아니에요. 풍자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웃자고 하는데 다큐로 덤비냐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웃자고 한 것을 죽자고 덤비면 되겠니?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하느냐예요.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한테 약 올리거나 그 다음에 말썽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야씨 웃자고 한 일 가지고 죽자고 덤비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거는 풍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롱이에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공격하는 겁니다. 구사회의 모랄이나 조직의 권위를 잃지 않고 잔존할 때 신사회의 모랄이나 조직이 거센 반발과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것, 이 구사회가 바로 상부 구조죠. 지배계층, 기득권계층. 기득권계층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피기득권계층 내지는 새로운 계층이 거센 반발을 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때, 이때 풍자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자는 대상과 주제를 어떻게 공격함과 더불어 우습게 만들고, 일종 그것에 대해, 그것이라고 하는 건 상부구조입니다. 상부구조에 대해 모욕과 경멸, 조소의 태도를 환기시킴으로써 대상과 주체를 깎아내리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에게는 조소와 냉소가 되는 웃음의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풍자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공격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웃음이에요. 근데 웃음인데 웃음이 익살이 아닌 웃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유머 내지는 코믹 내지는 해학과는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풍자의 공격성은 파괴와 폐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풍자는 결국 웃음을 통해서 상대를 공격해서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볼까요? 독립, 신통할 것이 없었다. 독립이 되기로서니 가난뱅이 농투성이가 벼랑간 나으리 주사가 될리 만무하였다. 가난뱅이 농투성이가 남의 세토 얻어서 비지땀 흘려가면서 1년 농사를 지어 절반도 넘는 도지를 물고, 그러니까 세금이 50%가 넘어 심했다. 그치? 나머지로 굶으며 먹으며 연명을 하여 가기는 독립이 되거나 말거나 매양 일반이었다. 라고 해서 결국은 뭡니까? 어떤 정책, 토지정책 내지는 조세정책이 되겠네요. 그죠? 조세정책을 은근히 풍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소설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나라만 풍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풍자합니까? 그 나라를 부정하는 한생원, 한덕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풍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부구조도 풍자의 대상이지만 이 작품은 하부구조도 풍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을 공격을 하고 있어. 근데 얘도 문제야 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뭐다? 이중풍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러한 이중풍자를 통해서 역사적 전환기에선 우리 민족의 삶의 자신,
국가가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이, 국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재의 상징성. 자, 소재의 상징성으로는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는 논, 두 번째는 국가. 자, 이 국가를 비판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 소재로 볼 수도 있고, 자,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풍자의 대상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소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 볼까요? 자, 논은 이 노란색 부분을 통해서 논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바치고 나면 소인네는 겨우 7마지기를 가지고 수다한 건솔에 살아갈 빵도가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농민들에게 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이며, 논을 빼앗긴다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갔는데 도로 내 것이 되어 올지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한덕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해방 이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대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나라, 국가인가요? 한생원 같은 사람으로는 나라란 백성에게 고통이지 하나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또 있어야 할 요긴한 것도 아니었다. 왜? 그랬더니 백성은 죽어야 모른 채 하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가 뺏으려드는, 논을 뺏는, 백성의 재물을 뺏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삶을 등한시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채만식의 논 이야기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